기초는 좀 전달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 했어요. 가까이 가면. 집사람이 아니다고, 이 기초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막 이래 이래 좀 화실 갖춰가지고 멋있게 되죠. 제 그림 자랑하면서 그렇게 고급스러운 색, 조금 더 이거다 그런 것들만 쓰면서 이제 해보시고 싶은데, 그래 그게 뭐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모르고 쓰기 시작하면요, 어느 날 하나 부딪히면 물론 이렇게 그 사람 그림이 내 냄새가 날 거라. 그러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전달해 놓고 뭐 그냥 같이 수업을 하되, 니도 니대로 알아서 좀 해보고 나는 내대로 알아서 해보고 이러면 안 좋겠나 싶어요. 그런 식에서 이 수업을 자꾸 이렇게 기초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걸 안 거쳤으면 내가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저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요, 물감도 제가 물론 고급스러운 물감도 있어요. 저기 홀베인 짜는 물감 있고, 이거는 슈미케 독일제 물감도 있고, 이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국산 신한 전문가용 물감을 이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같이 하는 사람들도 이거 가지고 해봐야 느낌이 같이 오는 거지. 나는 좋은 물감 쓰고, 배우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물감 사스라게 해놓고, 나는 고급스럽게 고운 색이 나오고, 이 사람들은 안 나와버리고 재료가. 그러면 선생님 도대체 저번에 북 깎아 쓰는 사람 심정하고 다를 게 뭐 있겠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이제 좀 배우면 어떻게 보면 좀 인구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취미 때문에 인구도 많이 줄고 이래서 그렇긴 한데, 제가 되게 강의도 잘하고 유명하면 많이 오실 텐데 안 와서 좀 그러거든요. 내대로는 좀 위축되다 이런 거 사실이에요. 아니 몰라서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오늘도 봐요. 이거 지금 안 오시니까 이거를 감히 해야 되나 하는데 우리 하죠. 우리끼리 그죠? 왜냐하면 1차적으로 앵글을 세워서 촬영을 요 나무가 홀로 돋보이게 찍었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4등분을 해봤을 때 좀 낮게 편안하게 해서 하늘을 많이 집어넣는 거 봐서 꼭 그림 그리는 작가는 아니지만 사진을 많이 찍어본 사람이 아마 촬영을 안 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되게 편하게. 예. 그래서 요 그림을 오늘 우리 계시지만 시범적으로 그려보면서 우리가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주종을, 요건 녹색조인데, 만약에 요게 지금, 요거는 요게 제가 볼 때는 보리 같아요, 보리. 보리 같아요. 보리 같아요. 확실하게 모르는데, 보리일 가망이 벼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하늘도 멋있고, 근데 하늘은 이미지만 갖고 느낌만 갖고 하는 거지, 하늘은 구름이나 이런 것들이요 변화무쌍합니다. 우리가 여기 색채할 때 이야기했듯이 요 녹색조는 여기에 노랑과 파랑의 어떤 서커스 만들 수 있는 색조고, 파랑색들이 뒤로 이렇게 있는데 시원하면서도 굉장히 이렇게 여기 요 녹색조부터 있잖아요. 한 요 정도까지는 차가운 색조에 들어갑니다. 색을 분류할 때도 따뜻한 색, 그 다음에 좀 그냥 중성색 같이 그냥 따뜻하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중성 정도의 색, 그 다음에 따뜻한 색,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주로 여기서부터 붉은색 계열서 여기까지 정도 돌아갈 때까지 이 정도를 거의 좀 따뜻한 색조, 가장 극적으로 따뜻한 색조는 여기겠죠. 따뜻한 색. 그래요. 만약에 여기에 아주 따뜻한 색조로 하늘을 꾸미고 녹색조의 그림을 그리면요, 이게 훨씬 덜 튀어나옵니다. 이 하늘이 앞으로 나오려고 그래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채도를 떨어뜨려야 뒤로 물러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는 여기에 반대에 있는 색조를 조금, 만약에 그런 색조의 하늘을 할 때는 섞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 색조를 가라앉혀줘야만 이
이 부분들이 좀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사진 자체도 이 부분들이 밝은데 단지 다행히 차가워서 이것도 그렇게 뭐 따뜻한 색조는 아니잖아요. 녹색조, 그죠? 그래서 이게 눈에 확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딱 보시니 그렇죠? 우리는 그림을 그릴 때 주제분 이러면은 이게 반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이도 그리고 나와 있는 것 같이도 그려야 돼요. 제가 오늘 요 시범을 그런 관계를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다. 요 우리 저번 시간에 했는 요 느낌을 여기에 사용하시면 되고, 여기서부터 단계적으로 여기서 단계적으로 요 느낌을 이런 식으로 여기 처리하면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세요. 하늘이 있었고 먼 산이 여기 있죠. 그거 지금 자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산이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앞에 뭡니까? 그냥 또 그 산은 아니지만 그 나무 색조의 나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들판이거든요. 원근 거리감을 낼 때 이 산이나 계절적으로 봤을 때 똑같은 선상에 있으면 색채가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우리가 그림을 옮길 때는요, 저 멀리 있는 산은 공기의 원근법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섞이면서 거리감에 의해서 공기가 많이 섞이면 탁해지거든요. 희미해지잖아요. 멀리 있는 것들이. 그래서 요 색조가 이렇게 먼 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산은 조금 더 진하게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있는 녹색조의 나무들은 이 나무 종류가 여기 있었는데 색채가 이렇게 진해져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 올수록 나무도 구체적으로 보이고 색조가 녹색조로 들어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때요? 아주 밝은 녹색조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게 전형적인 원근법을 적용된 사진이니까. 그런데 그림도 이렇게 그려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원근이 생기거든요. 그래 이게 이제 뭐 나중에도 또 제가 분명히 이게 어반 스케치를 하여서 뭐 다른 거 할 때도 이런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주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표현 안 해도 오늘 하시는 거 보고 하고, 구름은 이미지만 이렇다 생각하고 똑같이 그림을 안 그려도 됩니다. 머리 아파지잖아요. 구름이 시원하게 이제 수채의 번짐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기분 좋게 그림 그리려 하는데, 하늘을 막 이렇게 구름을 똑같이 표현을 하고 하다 보면은 답답해가지고요. 그림 스트레스 받는 거야. 야, 그림을 좀 마음 편하게 그리려 했는데 이렇게 어렵게 그림을 그려야 되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재밌게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 효과만 이런 구름 처리하는 거. 오늘 제가 보여주는 수채의 어떤 이게 많이 넘어서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기법을 가지고 이런 류의 그림을 그릴 때 앞으로 그 기법을 많이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하도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 저번 시간에 또 말씀드렸고, 이 정식 배접을 해하는 하도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쓰시는 캔터지보다는 질이 조금 더 좋은 캔손지 300g짜리 에다가 제가 스케치를 해볼게요. 이걸 집에서 제가 시간 나는 날 정식 배접을 한 겁니다. 오늘 선생님한테 나눠드릴게요. 테이프를 좀 드리고 합판도 빌려드릴 테니까 집에 가서 배접을 다음 시간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수업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시면 뭐든 수업할 때 그죠? 아주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거든요. 자, 스케치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여러분도 합판을 하나 줄 테니까 앞침이 없죠? 앞점 고정되는 앞침은 없죠? 집게 있습니까? 집게 있습니까? 선생님 집게 있어요? 회장님. 그거 하시면 되잖아요. 회장님 있네. 집게 두 개 있어요? 집게를 선생님 쓰시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쓰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 종이를요, 조그맣게 잘라도 되고, 조그만 종이 있나요? 큰 종이. 그거 해도 돼요. 반짜리는 되나요? 네, 반정 저 하나 찢어봐요. 반절 하나를. 하늘에서 스님. 아니요. 회사 한번 가지고 해야지.
이래 하실 때는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반. 반. 이거 똑같이 그리는 거는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봐요. 비율적으로 한번 보세요. 제가 딱 나와보니까 이 사진 찍은 사람이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딱 비례에 여기에 반 여기 중심 여기 오도록 찍었고 상징적으로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밑뿌리는 여기 딱 와요. 요 등분에. 그 다음에 요 등분이 가장 강한 데는 거죠. 하늘을 두고 면적을 많이 줘가지고 이게 먼저 한국화나 동양화에서 여백미라고 하는 거예요. 여백을 빈 공간에 여백을 많이 줘야 주제분이 있잖아요. 집중이 되거든. 미인들 20명이 진짜 잘생긴 미인이 20명 있어. 여기에 막 이게 막 가득 차 있어. 이래 나무가. 그러면 다 잘생기가 누가 예쁜지 몰라. 맞지 않습니까? 성격도 몰라. 그래. 보이는 거가 그렇다는 거지. 사람은 성격 때문에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못난인데. 맞지 않습니까? 성격은 몰라. 겉으로 보이는 게. 그런데 이 맑고 깨끗하게 여백, 아무것도 없는 여백을 줘가지고, 그죠? 딱 요것만 줘놓으니까 집중감도 생기고 되게 상징성 있게 이 사진을 보고 뭐 동수나무 내지는 느티나무 내지는 뭐 나무라는 것이 상징적인 이 포커스가 이 주제분이지 들판도 아닌 것 같고 그죠? 하늘도 아닌 거죠. 맞죠? 이건 나무예요. 그죠? 도와주는 것들인데 여백미. 여백미가 다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그림을 그리면 화면에 어떻게 남겨놔서 조금만 그리고 여백미를 살려가지고 주제를 살리는 방법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상징적으로 해놨는 거예요. 자, 저도 그러면 요렇게 나눠보고 그냥 희미하게 하세요. 희미하게 반. 그냥 이 정도 이렇게 놓고 이 산도 이 반 사이에 이렇게 있네요. 산도 반 사이에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먼 산도 반 사이에 이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요 선상에 뭐 이렇게 나무도 멀리 안 계셔도 되는데 가까이 오시면 더 잘 보이는데 좋은데 이렇게 스케치 됐어. 그 다음에 나무 뿌리 여기다가 나무 이렇게 있어. 그 다음에 이 중심선에 좀 가까이 하고 보여요? 안 보이죠? 자. 이게 똑같이 그래야 되는 이유가 있을 때는 중요하게 그려야 되겠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미지만 갖고 와서 오늘 수업에 적용한다 했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도 우리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스케치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하늘은 그냥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미지만 갖고 오면 됐어. 이렇게. 스케치도 할 게 없네, 그림이. 네. 다 됐어요. 자, 이거 한번 그려보세요. 그 다음에 필요 없는 보조선들 처음에 했던 비율을 보기 위해서 했던 선들은 지울게요. 불필요하거든요. 자, 저는 스케치가 다 끝났습니다. 작업할 준비도 끝났어요. 수치와 채색할 준비도 끝났어요. 아주 쉬운 거니까. 자, 이제 참고로 보시고.
비율이 맞죠? 반에 선생님 옆으로도 반 적어보시죠. 아니. 옆으로도 적었어요. 날카로운 거 할 때는요, 철펜을 가지고 하얀 가지를 그죠? 종이 좋은 두꺼운 종이에다가 철펜으로 긁기도 해요. 하얀 가지를 그릴 때 붓으로 안 칠하고, 그러면 뭐 철펜을 긁어버리는 뾰족한 송곳 같은 도구도 붓의 역할을 하니 붓일 수도 있고, 아까 그 피스 이야기도 했어요. 피스도 좋은 도구예요. 그런데 우리 스테인리스 저기 뒤에 뭐 이렇게 판에다가 드로잉을 그림을 그려요. 그라인더로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회전력이 굉장히 강한 쇠자르는 그라인더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요, 아주 좀 특이하게 멋스러운 평소에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선들이 막 자국이 남아서 그림을 그리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 전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쪽으로 막 좀 심취해 있는 분이 강경규 작가님인가 그런데 그분 나이가 연세가 많을 거예요. 옛날에 대한민국 미술대전에 막 아주 우리가 공부할 때는 우상같이 우러러보던 정말 그림이 훌륭한 그런 표현력을 가진 분인데, 또 그런 이제 유화나 수채화나 이런 것들 재료를 하시다가 스테인리스 판에다가 브라이더로 그림을 그려요. 위. 그래야 그게 막 멋스러워요. 진짜 이제 우리가 봐도 반할 정도로 아주 그저 막 섬세한 머리카락 선까지도 그 표현을 해요. 대생력이 워낙 표현력이 좋은 분들이라서 그런가 우리가 봐도 작가 같은 선배 작가지만 보면 와 정말 멋스럽네. 어떻게 저런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을까. 그라인더가 붓을 역할하는 도구예요. 그죠? 그래서 극한 데서 붓 이렇게만 평생 쓸 필요는 사실은 없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아주 특이한 것들이 있다면, 대지 미술가들은 트랙터로 그림 그리죠, 그죠? 대지 미술가들. 미국 같은데,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적어도 표현이 잘 안 되겠지만, 수만 헥타르에다가 옥수수라든지 보리라든지 유채꽃이라든지 이런 걸 심어놨는 데서 그 기획을 도안을 떠가지고요. 트랙터가 몇 대가 나눠져가지고 혼자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몇 대가 나눠가지고 니는 이 구역에 가서 이렇게 몇 메다 이렇게 몇 메다로 진행해 이러면은 항공 사진을 딱 촬영해보면 우주인들이 와서 행위를 해놓은 거 갖는 기암 무늬처럼 아주 멋스러운 그림들 그리잖아요. 우주인이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아닙니다. 대지 미술가 이래가지고 작가들이 기획성 있게 정확하게 해가지고 트랙터로 그린 거예요. 그죠? 노타리 치는 거, 뒤에. 그것도 트랙터가 도구가 되는 거죠. 붓 같은 거. 대형 그림을. 그런 것도 있어요. 참고로 보시고, 우리는 조그만 공간에 사니까 붓으로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 됐습니까? 자, 그냥 찍어서 제가 쓸게요. 자, 이거 보세요. 하늘을 하다가 나무로 침범하면 다른 색조를 칠해야 되는데 침범하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마스킹을 바릅니다. 보세요. 색이 있네요. 왜 색이 있을까요? 흰색으로 안 하고. 마스킹액이 무색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요런 색조도 있고요. 또 아이보리 색조도 있어요. 왜 있을까요? 칠해졌는지 안 칠해졌는지 잘 구분되라고.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흰색이 계속 난다. 네, 저래가지고 굳어도 조색으로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저게 고무성분을 빼라면요, 손으로 뜯어내고 긁으면 저게 딱 뜯겨져 나와요. 껌같이. 그러면 거기는 흰색이겠네요. 흰색 그대로 저 바탕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다 안 칠하고 왜 저렇게 됐죠? 가에 이쪽 경계선만 막아주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여기 하늘 효과를 하고 여기로 안 들어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떼내고 여기 그리면 되니까 다 안 칠한 거예요. 꼭 떼내야 돼요? 예. 안 떼내는 의도가 있으면 안 떼내고 놔둬도 됩니다. 근데
마스킹액을 쓰는 이유가 자작나무 어떤 하얀 네. 숲을 그리면 뒷 배경을 먼저 하고 싶잖아요. 맞죠? 한 번에 해버려야 은은하게 효과가 좋은데 그 구석구석을 자작나무 사이를 칠하다 보면 지저분해지잖아요. 효과를 한 번에 노려야 되는데 그럴 때 마스킹액을 자작나무 그죠? 가지하고 몸통에다 다 칠해놓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뒷 배경을 칠하면 이 자작나무 숲 사이가 한 번에 끝났잖아요. 바삭 말린 다음에 이 마스킹액을 뜯어내면 하얀 부분만 남아요. 거기다가 자작나무에 입체감을 입히기 시작하면 멋스러운 그 자작나무 숲 공간이 벌써 그죠? 마스킹액에 의해서 구분이 잘 돼주니까 하나하나 나무를 덩어리를 그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꽃이 이렇게 뭐 매화꽃이든 뭐든 꽃을 이렇게 그리면은 뒤에 배경을 부드럽게 뭘 하고 싶은데 꽃은 늦게 그리고 싶어. 배경을 잘 해놓고 그러면 스케치를 정확하게 한 다음에 그 꽃 주위나 이런 데 마스킹액을 칠한 다음에 뒷 배경을 해놓고 바삭 마르면 마스킹액을 뜯어내고 요다가 그 주제분의 꽃이라든지 열매라든지 뭐 포도 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거 필요한 거를 그리면 뒷 배경과 그죠 아주 공간이 뒤에가 정리가 부드럽게 되니까 그때 그럴 때 마스킹액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마스킹액이 이렇게 쓰는데 마스킹액을 정교하게 쓸 수도 있어요. 세필로 스치가 이렇게 해도 진짜 고양이를 그렸는데 마지막에 내가 흰 고양이 수염을 흰 물감으로 그려야지 하는 의도와 마스킹액으로 먼저 칼라같이 그려놓고 고양이를 다 그리고 그죠 마스킹액 띄내면 저절로 흰 수염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예. 잘 떨어집니다. 이따가 떨어지는 거 한번 해보면 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요렇게 지금 그림을 그릴 건데 이 그림은 순간적으로 다 마무리가 완성될 수도 있어요. 눕혀서 해도 되고 세워서 해도 돼요. 수채화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 배경 종이에다가 물칠을 해서 그림을 그립니다. 자, 물칠을 할 때는 이렇게 세워서 물칠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고요. 눕혀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눕혀서 하는 게 효과적일 거라 선생님들도 옆에 가서 구경 한번 해보세요. 자, 눕혀서 한번 해볼게요. 눕혀서 할 건데 하늘을 하기 전에 물칠도 하기 전에 이제 여기를 이제 만져봐야 돼요. 여기만 덜 말랐을 것 같아요. 한번 손으로 만져보세요. 쫀득쫀득 같은 거죠. 이제 마르는 거예요. 말랐어요. 자, 이 하늘 효과를 거의 뭐 한 번에 거의 할 거예요. 이 정도. 그러면 여기다가 물칠을 먼저 합니다. 물칠을 해야 수채화는 비 오는 날 수채화 뭐 이런 노래 가사도 있는데 되게 번짐이 좋거든요. 자, 여기 물칠을 할 거예요. 자, 물칠을 합니다. 여기 그죠? 여기도 이렇게 물칠을 하면 돼요. 자, 요런 나무는 좀 짙게 그릴 거니까 물이 이렇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자, 물칠을 넉넉하게 해줍니다. 넉넉하게 마르면 안 돼요. 이 수채화의 번짐 효과를 할 때는 이 백에다가 물칠을 넉넉하게 마르면 안 좋습니다. 물이 넉넉하게 있는 게 좋아요. 자, 물칠을 넉넉하게 했어요. 이건 나무가 효과가 다르니까. 자, 옆에서 이래 보세요. 옆에서 보여요? 자기가 요래 각도를 내봐가지고 반사되는 물이 넉넉하게 칠해 잘 안 말랐나 보세요. 지금 공기가 너무 뜨거워요. 수채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번지기 효과나 물칠 효과를 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을 때는요, 추운 곳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좋고, 습기가 많은 곳에 그림을 그려가지고 효과가 딱 할 때 밖으로 빨리 이렇게, 그죠? 따뜻한 곳으로 나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원래 물칠하기 전에 내가 의도했는 원래는 색깔을요, 여기다가 많이 만들어 놔야 됩니다. 원래 물감을 넉넉하게 칠할 수 있는 물감 양을 여기다가 만들어 놔야 돼요, 원래. 지금 오늘 조금 순서가 조금 뭐죠? 미스가 있어요. 제가 설명을 이걸 만들어 놔야 돼요. 왜? 쓰다가 다시 만들면 모자라면 지저분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거는 전형적인 푸른 소재 자체가 좀 푸른 하늘이니까, 자, 푸른 하늘이니까. 선생님 그게 무슨 색이에요? 요거는 바이올렛 보라색이에요. 보라색 우리가 색상안을 한번 보세요. 색상안. 바이올렛 보라색하고 파란색 원색하고를 섞으면 요 정도 나오죠, 그죠?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포함해 놓고요. 순도는 지금요, 제가 여기에다가 반대 보색을 섞지 않았기 때문에 순도는 뭐예요? 그냥 믹스해 있는 거예요, 그죠? 탁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 말은. 탁도는, 그죠? 없다, 그죠? 자, 아주 뭐 오늘 간단한 색채를 보여드린 거니까, 네, 한번 보세요. 요 하늘, 내 구름 모양 해놨어요, 그죠? 구름을 살짝 그려야 된다 하는 모양을 해놨어요. 자. 한 색인데도 이래요, 지금.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제가, 그런데, 이 화이트를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투명 효과가 조금 있다 했죠. 요거도 조금 섞어서, 봐요. 바이올렛 색깔을 살짝 좀 곁들일게요. 자, 이런 털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판을 자,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에 분명히 바이올렛도 들어갔고 오페라 색감이 들어갔어요. 이것도 바이올렛의 일종인데 좀 고급스럽게 믹싱이 되는 색이에요. 자, 이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울여요. 자, 보세요. 이게 붓으로 섞는 효과가 있지만 기울기에 의해서, 그죠? 이렇게 섞어요. 제가 지금 효과를 주는 거예요. 자기가 이래 한번 집에서 한번 꼭 해보세요. 물 양에 따라서, 물감 양에 따라서 이런 효과가 달라집니다. 여기 지금 밖으로 나가는 것들 불필요한 게 다시 들어오면 효과가 영향이 있을까봐 이런 데는 닦아내야 돼요. 남았는 색 있죠? 닦아내면 좋아요. 자, 또 이쪽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 11호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를, 뭐라 해야 되지? 의도성이 있는데, 그래서 우연의 효과를 우리가 즐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아, 멋있게 됐다. 뭐 이러면은 멈추면 돼요. 또 이렇게 하면 또 달라집니다. 요 보세요. 안 들어오죠? 그죠? 마스킹 쪽으로 안 들어옵니다. 마스킹 물질인 쪽으로. 자. 여기를 좀 더 섞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부족하다 싶으면 마르기 전에 요 물을 섞어버리면 안 돼요. 요 쓰던 색상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예? 봐요. 더 진한 부분이 가능해지죠. 그죠? 요런 데도 더 하늘 꾸미다 보면 요렇게 더 진한 부분이 필요해요. 그죠?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걸 정식 대접을 했는데 지금 울죠. 그죠? 이 종이 수치화 용지에 따라서 그 효과는 이런 늘어지는 거, 신축성 이런 것들도 차이가 좀 용지에 따라서 많이 납니다. 제가 좀 의도성 있게 이렇게 자꾸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그대로 놔두는 건 아니잖아요. 요런데 지금 재밌게 되라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방향을 또 이렇게 해서 좀, 여기에 맺혀 있으니까 좀 부드럽게 만들게요. 그러니까 붓 터치로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겠네요. 이 표현은 붓터치가 많이 들어가면은 지저분해지면서
되게 비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이 기울기를 물로 조절해가 기울기를 해서 이 이제 느낌을 만드는 거예요. 자, 이래 해가지고 또 이렇게 세우면 또 달라져요. 아까 자, 다 섞여 있잖아요. 섞여버리죠, 그죠? 좀 괜찮아졌나? 좀 모르겠다. 그 이런 데서도 약간의 저런 여백이 이렇게 보여야지만 좀 좋은가요? 예, 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하늘 효과가 지금 이제 진행되면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아까 물칠을 여 밑으로도 해놨는데 굳어버렸어요, 그죠? 이렇게 하면 잘 보면 너무 물이 많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물이 좀 많거든요.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이따가 제가 또 이제 효과를 낼 건데, 자, 일단은 이래서 하늘만 먼저 있잖아요. 자, 이래 해가지고 붙여볼게요. 자, 이래 가지고 좀 이래 기울여도 또 내려와요. 물감이 지금 내려올 거예요. 잘 보고.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 캔손지 지금 이거 300g짜리도 그렇게 이렇게 뭐 술취한 전문 용지를 아주 좋은 건 아닙니다. 중급 캔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거. 이거 당근 뭐죠? 이런 거? 그래. 좋으니까. 좀 이거는 약간 이런 데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저도 문종이 만들듯이 종이 전문 회사에서 만든 좋은 종이에요. 예, 잘 그런 먹거든. 표현을 낼 수가 있나요? 예, 똑같죠. 우들두들하게 예. 한지가 그러면 한지를 떴어요. 고운 망이 떠야 물염 빠지고 굳을 거 아닙니까? 맞죠? 우들두들한 게 올해 자욱입니다. 올. 3배 올해 자욱 뭐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종이 가루, 종이는 목재인 대부분 목재의 땅나무는 우리 한지는 딱 껍질인 거 아시죠? 땅나무 껍질. 당나무 껍질이에요. 예, 안사면에 가면 지금도 당나무 껍질을 채취를 해가지고 한지 본래로 부업으로 팝니다. 중리일이 쪽으로 하면. 자, 이래가지고 드라이기로 의도적으로 말려야 돼요. 한번 말려볼게요. 말릴 때도요, 가만히 바람 양을 그대로 주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름이 없이 잘 말라져요. 막 밀면은 의도적으로 주름을 생기게 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지금은 그냥 말릴게요. 이 드라이기를 어떻게 말리느냐에 따라서도 주름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해야 이렇게 말라 들어가지. 이걸 막 밀어버리면요, 막 밀리면서 마르면은 주름이 막 생기고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효과가. 자, 일단은 말릴게요. 이 마르면 우리 이런 거 있죠. 마른 바닥을 물걸레질이나 이렇게 하면 마루의 질감이 굉장히 강하게 선명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마르면 어때요? 걸레질이 마르면 좀 연해지잖아요. 이 물감도 젖었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보였는데 말라버리면 약간 있잖아요. 변화가 있습니다. 좀 가벼워집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조금 막 짙게 써도 좀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짙게 쓰니까 이 정도 되더라. 그죠?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그렇게, 자, 이제 어느 정도 말랐는데, 자, 하늘 효과가 이렇게 붓질이 안 하고, 그죠?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보세요. 어때요? 그러니까 하늘 효과만 있으니까 밑에 하얘니까 아직 모르겠죠, 그죠? 자, 요럴 때에 이제 마스킹 액을 한번 벗겨볼게요. 요거를 마스킹 액을 벗길 때 이런데 다 말라버리면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우개로 이렇게 밀어도 됩니다. 자, 보세요. 되죠? 그죠? 어때요? 하려면 여기가 말랐을 때 해야 되겠네. 당연하죠. 젖었을 때 하면 오염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손 깨끗하게 손으로 밀어도 됩니다. 선생님 손으로 한번 밀어보세요. 벗겨보세요. 껌딱지 같이. 껌딱지 그죠? 찐득찐득 그죠? 야, 그 다음에 요래 되고, 자, 아까 그 회장님 테이프 어디 있습니까? 마스킹 테이프를 대가지고 떼도 됩니다. 이 꾹 눌려가지고 떼도 돼요. 그리고 그거는 깨끗하게 그죠? 여러 방법을 이용하세요. 제가 이거는 뭐 또 마스킹에 또 가격 요걸로 요렇게 해가지고 그죠? 발라내면 되지. 요 봐요. 아, 근데 이게 강한 종이가 나빠가 여버려요. 종이가 뜯어져 버네. 그죠? 이 종이가 그렇게 좋은 종이는 아닌 것 같아요. 요 봐요. 종이가 뜯어져. 그죠? 자, 요렇게. 강력하네, 이거. 따뜻하니까. 우리 저거, 난방기 꺼야 되겠다. 그죠? 자, 됐어요. 그건 뭐, 일단 합시다. 자, 이렇게 하니까, 마스킹, 효과. 마스킹을 사는 마스킹의 효과. 됐죠? 이제 아셨죠? 저거 쓰는 거. 저 하방에 팝니다. 저거 사시면은 아마 작업량이 작은 사람들은 몇 년 쓸 거예요. 네. 굳어요. 굳으니까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요래 놓고, 요거. 뒤에 수. 자, 쑥 한 번에. 자, 요 물기가 있으니까 부드럽게 되죠, 그죠? 주위가 부드럽게 처리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면사람 느낌 그런가? 이러다 일률적인 것보다는 넘나게 이렇게 숲이 있으면 더 좋아요, 그죠? 근데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이렇게 해보셔야 돼요. 하기는 싫은데 보는 게 너무 좋은데 하면 또 다 망칠 테고. 아, 망쳐야죠. 그림은 망치면서 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기에 뭐 호수에 호수도 이래 그립니다.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리거든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 다음, 밑에 뭐가 있었습니까? 저기 이제 보리밭 같은 거가 이렇게 효과를 드려볼게요.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요 색조 한번 봐주세요. 여기 이 노란 색조에다가 더하기 뭐였어요? 파랑이죠, 파랑. 그죠? 파랑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제가 파랑색 섞었어요. 그죠? 어때요? 녹색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단계별로. 그죠? 맞죠? 요거를 여기에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쓰기 편리하라고 제가 이 색상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지만 노란색을 베이스로 쓸게요. 노란색 쓰고 그 다음에 약간의 녹색조를 같이 섞어서 좀 그래도 지금 저기 우리 뭐죠? 참고 자료를 보니까 이런 색조. 자, 밝은 색조. 그 다음 뭐냐면 띠가 있는데 이따가 그리기로 하고. 길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요, 이따가 남겨둬도 돼요. 그 다음에 저기서 다시 노란색조 좀 더 밝게 앞쪽으로 볼게요. 그 색이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서 조금씩 우리 이 녹색조 있는 단계를 여기 넣을게요. 그라데이션이 되게끔, 그죠? 이후 사촌들 비슷한 색조들이 모이면은 뭐 뜻하세요? 시각적으로 명한 단계가 많이 나뉘면 시각적으로 보기가 좋다 했잖아요. 맞죠? 자, 녹색조에 변화를 줄게요. 그죠? 자, 또 조금 더 강하게. 어떻습니까? 네? 아주 이렇게 하니까 멋스럽잖아요. 곱잖아요. 단계가 많으니까 고와 보이는 거예요. 그죠?
단계가 그냥 한 2단계만 있으면 이렇게 고와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색조의 단계를 좀 많이 앞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내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렇게 보리 같아요. 나락인지 변지 모르겠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여기서,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예? 이게 이제, 붓을 쓰는 기교죠. 여기, 자,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예. 마르지 않아도요. 예, 마르지 않을 때 더 효과적이라 했죠. 너무 분리가 안 되면서. 자, 보세요. 자, 하나, 둘, 어때요? 어떻습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자연스럽게 흡수되는 거죠. 그죠? 자, 저번 시간에 누군가가 주는 펜브러쉬의 효과. 이 펜브러쉬가 이럴 때 아주 기묘하게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펜브러쉬를 물을 축축 신 다음에, 자, 녹색조에 강한 좀, 펜브러쉬. 어때요? 풀이 되는 거지. 그죠? 잘못 쓰면 이게 너무 도식적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럽니다. 자. 펜브러쉬의 효과를 아시겠죠? 그럼 여기를 하고 싶어. 그럼 그 색조에 보다가 조금만 그 색조에 보다가 조금만 비슷하거나 이 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펜브러쉬 이런 거, 야. 그죠? 지나치게 쓰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너무 패턴이 일정해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변화가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때요? 뭐 다 거의 우리 소재 갖고 왔는 거하고 흡사하죠? 그다음, 저기 길 같은 거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쓰던 붓을 가지고. 이거는 사진인가요? 예, 사진이죠. 예, 우리 사진을 저번 시간에 선생님 안 오셨는데 오늘. 느낌이 너무 좋네요. 야, 그래서 자 단조로운 소재예요, 사실은. 자, 우리가 이제 항토길 같은데도 원래는 항토색 만드는 것도 저번 시간에 했어요. 자, 갈색조의 그림을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갈색조의 브라운 계열을 더 짙게 쓰면 되죠. 자, 여기다가 밑에 큰 의미는 없어요. 이게 뭐 그냥 길이다 이래 알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자, 됐죠? 자, 어떻습니까? 뭐 저 이미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만 잘 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느티나무. 자, 느티나무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을 칠해가지고 이런 효과를 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냥 여기에서 점 찍듯이 하면서 물이 마르기 전에 거기에 덧칠하는 거. 요 반쪽으로 뭐 나눠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느티나무를 그리는데 녹색조의 느티나무였으니까 일단은 녹색조로 찾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조금 중간쯤에 어떤 녹색조니까 이렇게 하고, 그래도 좀 밝은 녹색조를 먼저 칠하는 게 맞겠죠. 자, 보세요. 뾰족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스케치 장면 좀 둥근데, 그죠? 자, 잘 보세요. 붓을 누르면서 눌렀다가 떼니까 여기는 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좀
그 짙은 거예요, 효과. 그 다음에 너무 경계가 분명하게, 아까 마스킹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경계점을 문질러주면은, 또 여기도 밝은 색조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또 밝게 또 해야 돼요. 자, 요런 방법으로 하는 방법. 자, 요런 방법. 그 다음에 밑쪽에, 특히 이런 데는 좀 색조가 그늘지는 데는 조금 강하게 마르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죠? 좀 보세요. 마르기 전에. 이렇게. 덩어리를 생각해서. 여기서 여기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색조. 네, 명암.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어때요?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물칠을 해가 하는 방법을 또 응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눕혀서 그림은 꼭 세워서 그리는 방법이 없어요. 눕혀서. 자, 아까처럼 눕힙니다. 자, 아까 어떻게 했죠? 물칠을 먼저 했죠. 물칠을 먼저 할게요.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자, 여기에다가 물칠을 합니다. 그릴 부분에 물칠을 해요. 여기 마스킹이 상해가지고 이거 잘 될지 모르겠다. 마스킹이 뗄 때 좀 상했잖아요. 이 부분. 종이 표면이. 자, 물칠을 했어요. 그 다음에 색조를 갖고 옵니다. 똑같은 색조를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장단점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부드럽게 되는 부분과 너무 막 이렇게 나뭇잎이 각지는 부분과 차이가 있어요. 여기 상했잖아요, 종이. 그죠?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러면은 실패야, 실패. 실제 이게 뭐 자기 작품으로 승한다면 제가 볼 때는 종이를 다치게 해서 실패. 다시 그려야 돼. 그죠? 그 부분이 이상하죠? 이상해. 얼룩이 져가지고. 자. 그럼 여기에 쓰던 색에서 너무 갑자기 이렇게 진하게 넣으니까 안 좋죠? 안 좋은 효과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쓰던 색조에다가 짙은 색을 조금 넣어가지고 중간 색조를 한 번 더 깔아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자. 자, 밑쪽으로는 좀 짙겠죠? 자, 요런 거. 요런 종류. 분명히 효과가 달라요. 자, 진짜 다른가 안 다른가 비교해 볼까요? 자, 요 세워놓고 봅시다. 자, 여기는 좀 번짐을 효과를 이용해서 그렇고, 요거는 번짐인데 붓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바로바로 그리면서, 그죠? 말리면서 했는 효과인데. 요거도 이렇게 좀 더 마르면 다시 더 짙은 데를 또 넣으면 돼요.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기에 있던 하늘도 말입니다. 효과가 끝난 거 아닙니다. 이 종이를 지금, 이 얼룩이 살짝 생긴데 이 종이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 종이 말고, 아르시즈라든지 뭐 이렇게 좀 두께가 다른 뭐 전문 용지를 쓰면 여기에 이런 얼룩이 안 질 수 있어요. 분명히. 좀 그렇거든요. 지금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가지도 그리고 이러면 마무리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드라이기로 빨리 말려볼까요? 빨리 하기 위해서. 너무 세워놓으면 이렇게 흘러버리는 부분이 일곱지 않으면 안 좋은 거예요. 밑에서 말려줘야 돼요. 세우니까 밑으로. 됐죠? 자, 말랐습니다. 이제 큰 덩어리를 먼저 표현해 놓고, 잔덩어리는 이제 자꾸, 마무리를 해 들어가면서 좀 따듬어 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데서 다시 이렇게
요 진한데 이런데 이렇게 진한데 이래 놓고 이게 마무리가 아니라 휴지를 가지고 한쪽 면을 이쪽을 그죠? 요렇게 잘 접으셔가지고 이쪽 면을 요래 닦아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그럼 잘못하면 딱 깨나와 버려요. 그래서 조심하시면서 연결하는 방법이 있고 물로 거기를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수치화는요 자꾸 손을 많이 대면은 조금 제 생각에는 지저분해져. 예? 자꾸 지저분해지고 가능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만지고 끝을 낼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무에 색채를 넣을 때는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관념적인 색상도 있지만 색이 자 나뭇가지를 지금 도식적으로 그릴게요. 그냥 알고 있는 대로. 왜냐하면 뭐 시간도 그렇고 원래는 나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기가 가진 소재를 잘 관찰하시면서 나무 가지 하나하나를 정말 꺾인 방향대로 잘 그리셔야 그 생동감이 납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려줄게요. 저는 뭐 서양화를 하든 뭐 한국화를 하시든 이 나뭇가지 그리는 거를 특히 한국화 선생님들한테 좀 사사를 받으시든지 뭐 지도를 좀 받아가지고 나는 서양화가인데 뭐 서양화 하는데 뭐 한국화를 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많이 도움을 받으시면 아주 나뭇가지 그리는데 한국화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사군자 이런 것들 표현하는 것들이. 자, 자꾸 손대면은 그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무는 이 정도 해가지고 오늘 수업이니까 마치고 여기를 조금만 손댈게요. 길 부분. 요런데, 그리고요, 큰 붓으로 제가 오늘 이렇게 수업에 하는데 잔붓을 들고 조금씩 다듬어 주면은 더 정교한 맛이 나겠죠. 뒤쪽에는 뭐예요? 그냥 공간, 이런 먼 산이나 이런 숲은 그냥 이 정도로 효과를 처리해 놔도 될 듯 해요. 더 손을 대가지고 막 다듬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한번 볼까요? 자꾸 만지니까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자, 이 정도면은 오늘 뭐 효과가 충분한 것 같아요. 전달하고자 하는 수업의 의도는 충분히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위에 이런 이미지를 오늘 가지고, 자, 이 이미지를 가지고 이런 식의 어떤 결과물을 한번 얻어봤어요. 어떻습니까? 뭐 하늘 좀 쉽게 그냥 하늘 떠봐. 정말 뭐 그죠? 소나기가 올 듯한 그런 들판에 그죠? 저기 있는 구름과 물론 효과는 다르지만 여러 가지로 형태로 그리시면 돼요. 예,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오늘 요거를 집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